많은 외국 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고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1년 만에 60% 가까이 급증했을 정도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문화나 교육을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국격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류는 어느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초기 대중문화로만 국한되던 한류의 범위도 한식과 한글 등으로 확대되고 있죠. 그러면 전 세계 수많은 문화들 중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외국에서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 한류가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유교 사상이 담긴 한국의 컨텐츠가 동아시아 내에서 공감대를 잘 이끌어냈고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이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드라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권선징악이나 어른에 대한 공경 등 친숙한 요소들에 외국인들도 공감할 수 있었고 한국의 작품들이 완성도가 높아 동아시아에서 한류 열풍이 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한류가 큰 인기를 얻어갈 때도 서양권에서는 여전히 한류를 비주류로 하위문화 취급했었고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이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다며 한국 드라마에는 출생의 비밀이나 난치병 등과 같은 극적인 요소가 자주 등장하고 일정에 쫓겨 제작하는 시스템 탓에 작품의 완성도와 질이 떨어진다며 한류 열풍을 막기 위한 비판을 퍼부었었는데요. 실제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중국에서 방송 분야 쿼터 제한을 통해 한류 드라마 수입을 제한했고 일본에서는 반한류 운동이 일어나면서 동아시아에서 한류 문화에 대한 반발이 심해져 한류 열풍은 기세가 꺾이고 정체기를 겪기도 했었죠. 이에 한류 열풍은 끝났다며 조롱하는 외국인들도 있었지만 2010년대에 들어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한 K-팝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류가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에 열광했던 외국의 중장년층이 중심이었다면 K-팝을 필두로 한 현재의 한류는 청소년부터 젊은 층들이 중심이어서 한류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고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넓게 퍼져나갔는데요. 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선정적이고 욕설이 담긴 미국의 대중음악을 듣는 것을 금지하지만 한류 음악에는 노랫말에 긍정적인 의미와 시적 표현이 담겨 있다며 듣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반한류를 외치던 일본 역시도 한류의 열풍에 휩쓸려 한국이 올해 6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전면 개방을 시행하자 도쿄의 한국 영사관 앞에는 관광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100m가 넘는 줄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사히TV에 따르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몰려 일주일이면 발급되던 관광 비자는 현재 발급 예정일을 알 수조차 없고 사람들이 몰린 탓에 비자 발급을 매일 15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영사관이 문을 열자마자 인원수를 채워버릴 정도로 비자 쟁탈전이 극심하다고 하죠. 또 세계 언어로 확고한 지위를 가졌던 영어의 위상이 한국어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며 사라져가는 민족과 언어를 살려내기 위해 한류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전체 인구 중 14%가 원주민 마오리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뉴질랜드에서는 영어와 마오리어를 병기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마오리어를 정식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마오리어는 영어에 밀려 사어화가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전통인 마오리어를 지키기 위해 공공 차원에서 마오리어를 보급하는 등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주로 영어만을 사용하고 마오리어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아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어를 되살리기 위한 논의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에 마오리어를 연구하고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인 언어학자 레이첼 박사가 마오리어의 부흥이라는 글에서 한류를 언급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레이첼 박사는 한국 가요에 빠져들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갖게 돼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오클랜드 출신 청소년을 만난 경험을 예로 들면서 한류의 성공 사례에서 마오리어를 되살릴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졌다며 자신이 한류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10대들 사이에서 대중문화 언어로서는 한류와 한국어가 영어의 영향력을 앞서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녀는 한류로 인해 대중문화에서는 영어가 공용어로서의 지위를 도전받고 있다면서 한국 가요와 드라마의 세계적 인기, 아카데미 최초의 비영어권 작품상 기생충의 사례를 언급하며 언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이 입증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또 그룹 방탄소년단이 등장하는 한국어 교재 BTS와 함께하는 한국어가 출간된 점을 예로 들면서 이는 한류의 인기로 인해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녀는 이러한 한류의 성공을 볼 때 마우리어의 부활 여부는 10대 청소년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뉴질랜드의 10대들을 위한 마우리어 소설, TV 프로그램, 가요, 게임 등이 많지 않다며 한국어를 배운 K-팝 팬과 만난 뒤 마우리어도 한국어처럼 유행과 팬덤을 만들어내는 대중문화를 만들면 마우리어 부활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하게 됐다고 말했죠. 레이첼 박사의 글은 한국 대중문화 확산을 통해 소프트 파워 영향력을 높이려는 한국 정부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자는 제안으로 끝났는데요. 박사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의 문화 수출 전략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했고, 그러면서 한류와 같이 청소년들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마우리어로 된 대중문화 창작물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한국처럼 마우리어로 된 음악이 팝 차트에 진입하고 내 넷플릭스 드라마 목록에 마우리어 작품이 포함되며 한국 영화 기생충이 그랬던 것처럼 마우리어로 된 영화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소망을 밝히기도 했죠. 급속도로 발전한 우리나라 경제를 참고하고 배우는 국가들은 기존에도 많았지만 이젠 문화적인 부분들에서도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